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사이먼 사이넥의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넥은 현대 조직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단절된 개인주의를 지적합니다. 지난 30에서 40년간 우리는 내 커리어, 내 행복, 내 성공만을 추구해왔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의 CEO는 우리는 수면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죠. 이런 극단적 성과주의는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직장인의 76%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Z세대의 경우 이 수치가 82%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의 핵심에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이브리드 근무의 일상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의 73%가 유연한 원격 근무 옵션을 원하는 동시에 67%는 더 많은 대면 협업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 모순적인 요구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이런 도전을 워크 프롬 애니웨어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직원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지만 매월 한 번은 전체 팀이 모여 앵커데이를 갖습니다. 이날은 업무가 아닌 순수하게 팀 빌딩에 집중하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27% 상승했고 이직률은 15% 감소했습니다. 반면 야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2013년 재택근무를 전면 금지하며 혁신은 같은 공간에서 일할 때 일어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핵심 인재들의 대량 이탈을 초래했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디지털 피로도입니다. 구글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직장인은 6분마다 한 번씩 이메일을 확인하고 화상회의는 대면 미팅보다 2.5배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문제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노우 미팅 웬즈더 정책을 도입해 수요일에는 어떤 회의도 잡지 않도록 했죠. 여기에 포커스 타임 기능을 추가해 특정 시간대에는 메시지 알림도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직원들은 이제 깊이 있는 개인 작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 일하는 방식의 차이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Z세대 직원들에게 경력 개발은 수직적 승진이 아닌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선호하죠. 구글은 이런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투어 오브 듀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3년마다 다른 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많은 관리자들이 팀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직률은 감소했고 직원들의 전반적인 역량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리더십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전통적인 지시형 리더십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이넥이 최근 컨설팅했던 한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심각한 이직률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특히 입사 2년차 미만 직원들의 이직률이 68%에 달했습니다. 경영진은 처음에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인내심이 없다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달랐습니다. 직원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 성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생각했지만 MZ세대는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성장을 원했던 거죠. 이 회사는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했는데 젊은 직원들이 시니어 임원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말 한 번의 성과 평가 대신 매주 15분씩 상사와 1대1 미팅을 의무화했죠. 이 미팅에서는 3가지 질문만 다룹니다. 지난주에 뭘 배웠나요? 이번 주에 어떤 도전을 하고 싶나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질문들이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실험 문화의 도입이었습니다. 매달 하루를 혁신의 날로 정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게 했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했다는 점이니까요. 이런 변화들을 시도한 지 1년 만에 이직률은 68%에서 23%로 급감했고 직원 만족도는 42%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리더들이 연봉 협상에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 회사 예산이 빠듯해서 또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같은 변명으로 대화를 시작하죠.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당신의 성장과 기여를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급여 인상은 더 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팀빌딩도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는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팀 문화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버추얼 커피챗을 도입했습니다. AI가 매주 무작위로 2명의 직원을 매칭해주고 15분간 비업무적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어색해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재 참여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디지털 공감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데요. 화상회의 중 실시간으로 참석자들의 감정 상태를 분석해 회의 진행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알림을 보내주죠. 처음에는 감시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회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워라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사이넥은 지적합니다.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워크라이프 블렌딩이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집중 시간과 협업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오전에는 개인 업무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팀 협업을 하는 식입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리듬에 맞춰 일하면서도 팀과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혁신과 실패는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파이어폰의 실패로 20억 달러의 손실을 봤지만 이를 통해 배운 교훈이 알렉사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구글은 이런 실패 학습을 제도화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페일러 프라이데이를 운영하는데 팀원들이 모여 그 주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배운 점을 논의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고위 임원들이 먼저 자신의 실패 사례를 공유하면서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간 소통 방식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BM은 멘토링 매칭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수직적 멘토링이 아닌 수평적 학습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MZ세대 직원이 디지털 마케팅을 가르치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협상 스킬을 공유하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장벽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트위터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 40시간 사무실 출근은 필수라고 선언했을 때 수많은 핵심 인재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리더십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직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이제 모든 기업은 적응형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는 우리의 유일한 상수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킵 테스팅, 킵 러닝 문화를 통해 DVD 대여 업체에서 세계적인 스트리밍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넥은 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익은 결과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이것이 바로 현대 기업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재택근무나 디지털 전환과 같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닌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을 재정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이넥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조직은 직원들이 최고의 버전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까? 그들이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이 하는 일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성공적인 조직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출이나 이익만으로 조직의 성공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웰빙, 지속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